이성희 변호사가 기각한 건 10%도 안 돼. 10%도 10%도 안 된다고요. 사실 그 모든 재판 현장에 내가 제수복을 입고 참여해서 저 변호사님 주장이 얼만큼 먹혔고 얼만큼 영향이 됐다. 제1공로는요 함변이야 함변. 이명규도 아니고 함변이 제1공로를 끼친 거예요.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정경심 변호사님이. 내가 그걸 모른지 압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10%도 안 돼. 10%도. 근데 그날 연설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했고 모든 잘된 건 다 자기가 했고.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정말.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시스템코리아 이성희 변호사의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성희 변호사가 요새 보혈 찬양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시더스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한 무한 지지 아마 누구든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보혈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기도 하고, 과거에 이 변호사분은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변호를 한 걸로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는 거는 전광훈 목사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당사자분도 당연히 감사해야 하면서 정말로 변호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과연 그 전광훈 목사인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져보기 전에 여러가지 소식들 잠깐 한번 좀 볼 건데요. 시더스에 대한 소식들. 자, 보면은 리에이스 단결 신고 시간에서 이젠 아예 대놓고 공지까지 때려넣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정성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제가 이 비데이라는 단체,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그 간이 사업자인가요? 뭐 그런 것도 지금 신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좀 감당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좀 하면은 제가 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중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 물어줘라 할 때는 분명히 여기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 분명히 팬덤 비대에 있는 그 돈이 여기서 지출이 될 텐데, 제가 고소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진짜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거에 상당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당연히 먹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진짜 한없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뭐 신고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신고할수록 제 거에 대한 유튜브 품질이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한다. 로직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걸 갖다 멍청하게 자꾸 고소가 아니라 이렇게 신고를 한다, 뽀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1386명이 있는 이 채널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채널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처럼 이게 등록돼 있는 이런 번호도 있기 때문에 단체, 저 대상으로 제가 고소를 때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저는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돈 벌었다 생각하고 전 조금 나중에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3년, 5년 뭐 이 안에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막 이거의 시간에 저 구제를 받진 않을 거예요. 그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아무튼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자, 보시면 이제 한편 깨달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했죠. 잘 살게 해준다고 하고 돈 받아가서 돈 준 놈이 싹싹 빌고 있는데 돈 처먹고 안 주는 놈이 사기꾼 아니고 뭐고, 돈 얼마나 처먹은 놈들인지 몰라도 정신 차려라 개새끼들아. 자, 양아치 같은 것들이 몇 명에서 쳐붙어서 씨부레스 한노 하루하루 죽겠구만. 나 돈 다 털고 못 살겠으면 이런 놈들 없앨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겠습니까? 진짜 이 정도쯤 되면은 깨닫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있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자, 내 돈 다 털고 못 살겠으면 이런 놈들 없앨 거다. 지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다. 팬덤님들도 정상화를 위해 다들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 등등등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저씨 도대체 시더스에 돈을 10억 정도 넣었나요? 왜 그렇게 욕하고? 근데 돈을 10억 정도 넣으면 그래요? 아니 100억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 정도 넣었다? 본인 깐에는 10억이 큰 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꼭 집어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세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자신은 찔렸나? 좀 씨바 막 하면서 이제 욕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형만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장형만이는 제가 나중에 꼭 고소를 진행을 할 거예요. 리에이스, 고구려, 중리방 이 세 개의 채널은 꼭 응징해야 된다. 나중에 진짜 형만아 좀 만나가지고 1대1 한번 맞다이 좀 떠보자. 응? 진짜 그 도구 같은 거 없이 주먹질로 한번 맞다이 한번 뜨면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한번 틀어서 제가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정신 못 차린 우리 채연이나 춘자 이런 사람들, 이런 아줌마들 보면은 이 할매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하고 있다. 근데 신고하면은 뭐 하냐고. 신고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신고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리에이스 검색해서 시더스 비방 음해한 것들, 지나간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김서울, 김진영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이죠, 서울 김진영. 자, 수준이 정말 낮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그죠? 명철이는 이제 어저께 영상에서 이미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갈게요. 우리 명철이 명철 정신 차렸나 모르겠네요. 리에이스 이제 그만 쉬는 게 좋을 듯 하네. 조동아리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병원 가기 전에 리에스야 정신 차려라. 근데 지범아 너는 그 있잖아 온라인 세계에서의 자신감은 뿜뿜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나면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 조심히 하거라잉. 자식들이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자, 리에이스 피해자 모집 상담 장소까지 정하라는데 경찰 동원해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이게 뭔 소리야? 피해자 모집 상담 한다는 적 없어요? 혹시 누가 사칭하나요? 저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제 카톡방 100명 있는 카톡방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뭔 소릴까요? 이런 방법 안 취하면 리에이스 같은 쥐새끼 잡기 힘들다. 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군요. 뭐 아무튼 진주라는 사람의 머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텔레그램 방에 이런 게 있군요. 아무튼 제보를 받으니 참 재밌네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리에이스 단결 신고 시간 10시에 단체로 뿌리겠다. 뭐 등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재미난 사람들인데 이 은영이도 보통 또라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고하라고 부추겨서 더 홍보만 하는 느낌입니다. 변호인이나 본사의 공지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답이 아닐까요? 그래요. 보지도 말고 무관심하세요. 나쁜 놈 크릭스만 느려주는 거예요. 무관심이 정답입니다. 뭐하러 신경 써요. 그 친구들 머릿속에서 그냥 없애버려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니. 그래, 야 너는 그래도 똑똑하긴 한데 클레이 레빗 같은 거 하는 건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친구는 돈에 눈이 먼 미친 또라이죠. 개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미정아, 그 친구가 아니라 너가 폰지 사기에 미쳐서가 아니라 돈에 미쳐서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너를 개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자, 그러면서 개화가 좀 빡쳤나 봅니다. 김개화. 미친 것들이 어디까지 미치나 죽기 전에 봐야겠다. 주작질 좀 그만해라. 미쳐 날뛰네. 이거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피해자분이 울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되게 속상해했는데 그게 주작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개화야 너 인증할 수 있으면은 니 한번 나랑 까볼래? 김계아라는 사람은요 진짜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생각 자체가 없는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편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유튜브라는 게 나름 이슈몰이를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은 두 가지를 아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제일교회 사건과 두 번째 뭡니까? 이 지금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보혈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대부분 교회에 계신 분들이 나타났는데 성령에 나타난 보혈 찬양 예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놓고 광화문 보혈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시더스 그룹의 휴스텐 코리아 있는 분들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뭐 개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교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성령의 나타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과연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심지어 정광훈 목사 있죠. 이 교회 사건의 정광훈 목사 역시도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과거의 발언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발언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좀 이성희 변호사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실제로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뢰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그 발언들을 들어보시면은 이성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일단은 보혈,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보혈,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찬양,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혈 찬양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 강원에서 토요일 날 뭐 보혈 찬송이 뭐 하는데 보혈 그렇게 보혈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내가 언제 조용할 때 한 불러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네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 보혈을 뿌린다. 어디다 보혈을 뿌린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보혈을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뿌려지는 것이지. 무슨 뭐 예를 미신 저 부적 사용하듯이 뭐 예수님으로 내가 나한테 보혈을 뿌리노라.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은 제발 좀 말이야.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뭘 떠드냐 왜 떠도. 그리고 또 뭐든 내가 무죄 혐의 받고 난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참나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 다 내가 반박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성희 변호사가 기각한 건 10%도 안 돼. 10%도 10%도 안 된다고요. 사실 그 모든 재판 현장에 내가 제소를 올리고 참여해서 저 변호사님 주장이 얼만큼 먹혔고 얼만큼 영향이 됐다. 제1공로는요 함변이야 함변. 이명규도 아니고 함변이 제1공로를 끼친 거예요.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정경림 변호사님이. 내가 그걸 모른지 압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10%도 안 돼. 10%도. 근데 그날 연설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했고 모든 잘된 건 다 자기가 했고.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정말. 내가 자꾸 낱낱이 더 이상 심각하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증명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제발 입 닥쳐요. 내가 경고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도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렇게 목사님이 거친 표현까지 쓸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성희 변호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분이 직접 등판을 하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보면은 시도스그룹 휴스텐코리아 역시 누군가 변호사들이 많이 깔짝깔짝 하다가 나중에 가서 밥숟가락 얹는 느낌이 좀 드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등판하자마자 이전에 있던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좀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느낌이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과연 이성희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그죠? 이성희 변호사는 과연 저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진실일까? 한번 판가름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꾸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은 회장님 사업 정말 잘했다. 가짜 뉴스만을 믿고 앉아서 기자가 조사도 안 해보고 바로 방송을 내보낸 언론과 아주 못된 유튜버들이 문제였죠. 서초경찰서도 시더스가 사기라는 걸 입증했다. 여태 단톡에서 뭘 들으신 건가요? 이상은 회장님 박수 받을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뭐 업적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성희 변호사를 치켜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성희 변호사는 그냥 상황에 대한 정리만 했을 뿐이지 그 정리라는 게 그냥 전달만 해줬을 뿐이지 뭘 지금까지 했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성희 변호사님이 만약 정말로 정당하게 한 게 있다면 좀 그것도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사건 번호를 치고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성희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다 사임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변호사들이 무능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지금 와가지고 변호사 선임계가 또 추가적인 제출이 됐을까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이렇게 열람 복사 신청도 하고 제출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의문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맞나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이 사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고 변호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성희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저렇게 늘어나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될 뿐 뭔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희 변호사 어떤 이런 게 맞나 행동들이 그쵸? 이런 의문점을 분명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내용을 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